오늘 132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펜 줘야지. 펜 좀 갖고 다녀. 책은 어법책입니다. 어법책 132페이지. 도윤이 쌤은 어제 문자 보내지 않았어? 책 가져오라고. 벌써. 다 가지고 계시죠, 책은? 132페이지입니다. 오늘 뭐 수업, 시험 관리하시느라 다 수고 많았고, 여기 뭐 평촌, 성문 다 내 관할이네. 내신 대비는 글쎄요, 뭐 성문고도 할 말이 많고 평촌고도 뭐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말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시험 본 후 점수가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큰 변수. 진짜 뭐 다음 또 이런 어리버리한 모습 보이면 바로 그냥 넥 슬라이스 날라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법책이랑 구문책 합쳐놓은 거야. 원래 시중교재 사야 되는데 거의 다 끝나서 요 부분만 조금. 근데 고생은 일단 많으셨고, 일단 오랜만에 시험이라 진짜 정신 없었을 겁니다. 허우적 됐을 거고, 이제 다시 기말 대비가요. 6월 27일? 7일이 성문인가? 성문 평촌 아마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걸로 아는데, 평촌은 목금월화로 있더라고. 아마 6월 말 7월 초가 될 거고.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대비 날짜가 5월 말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6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경기도 6월 모의고사. 그게 성문고 같은 경우는 호은이가 보여준 거 보니까 시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 번호는 아직 얘기는 안 해줬을 거고, 6월 1일 날 아마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로 쌤이 또 자료 준비해서 해야거든. 자료 준비가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월 1일 날 모의고사 대비를 항상 우리는 5월 달 말에 해오거든. 근데 마침 시험 대비랑 겹쳐가지고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정기고사 5월 정기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가 그 중간에 껴서 들어갈 거야. 아마 22일쯤이 5월 22일이 저희가 되지 않을까. 내신 대비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때 월요일입니다. 3주차 월요일, 5월 3주차 월요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태 얘기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태. 수일치는 단수냐 복수냐를 얘기하는 건데, 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나타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도 어법에서는 이제 수동을 배우죠. 따로. 그렇지? 따로 배우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90%가 다 능동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대5로 영어에서는 능수동을 다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어법책에서는 수동태라는 명칭으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걸 좀 생각하고. 도윤이? 주변 사람들은 너의 앞머리 갈라진 거에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어. 우리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자고, 알았어? 야, 쌤이 수업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니네 호감 줄 수 있어, 나한테? 선생님, 저번 튜토리얼에 앞머리 하나 잘못 나오셨다고. 그때 좀 짜증났어. 나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난 너희와 다르지. 자, 개소리 그만하고. 자, 그래서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행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능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동작을 당했다, 받았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보통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능수동의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능동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형이라고 할게요. 일반형의 동사를 그대로 갖다 써주시는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동사라는 동사를 같이 쓰이죠. 누구와 함께? PP와 함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이구야, 너 1학년이잖아. 너 6층에 갔다 온 거야? 4층 오라는데요? 4층이면 여기 아닌가? 아니 여기도 2학년인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기 여긴 것 같아. 신호철새 너희 후배야. 신성고. 아니 신성고. 성문고. 어쩐지 아이다스. 귀엽지? 아이다스 쟤네 생활복 입고 왔니? 쟤네가 귀염둥이들이야. 방금 안경 쓴 여자애가 하민이 동생이야. 오하민 알지? 성문고 오하민. 어쩐지 선해 보이더라. 말 똑바로 해라. 그 뒤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야. 봐봐. 그래서 능수동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잘 생각해. 수동태에 있을 때 본동사는 비동사야, 얘들아. 이걸 좀 명심해야 돼. 펜 줬으면 펜을 들어, 이 자식아. 이거 팔짱 끼고 아주 그냥. 내 시간 보러 왔어? 네가 원장이야? 내 앞에서 팔짱 낄 수 있는 사람은 내 시간 보는 사람밖에 없어. 알았어? 추우면 말해. 자, 다시. 본동사가 뭐야, 얘들아? 비동사. 진짜. 뭘 좀 하려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펜이 아주 그냥. 다시. 비동사가 본동사야, 얘들아. 본동사. PP는 얘들아, 물론 해석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동사의 덩어리는 PP까지인데 문장의 구성 요소로 따지자면 이 PP는 문장의 보어야, 얘들아. 보어. 그러니까 보어라는 얘기는 뭐야? 주어의 정보 혹은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죠. 보어. 그지? 수동태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뭐 PP 되다. 뭐뭐 하게 해지다. 받다, 당하다. 되다지다 받다 당하다의 네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뭐 여러분들 그 독해하실 때나 132페이지 독해하실 때나 이렇게 해석에 적용해서 각자 이제 구미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비동사가 본동사다. 그럼 시제를 결정할 때도 이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이 된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형 같은 경우는 뭐 am, are, is가 있겠고 과거형은 was, were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래형이라고 한다면 will be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동사 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하는 거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완료형이라고 한다면 have been, has been, had been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에 원형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이 나온다. 이 정도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본동사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수동 문제 푸실 때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해석으로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해석.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번이 주어가 그 동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 동작을 당하느냐. 선생님이 하느냐 당하느냐로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이 먼저가 되셔야 돼. 해석과 더불어서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이제 구조죠. 구조로 문제를 푸시는 거야. 얘가 능수동 문제다라는 것이 파악됐으면 첫 번째 능동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타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여야 해.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냐 아니면 기본형, 일반형이냐라고 봤을 때 동사의 일반형, BPP야 일반형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 능동태라는 건 어차피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목적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봐두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수동태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없어야 돼. 이따 예외로서 수요동사 한번 얘기를 할 건데
BPP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전치사, 명사구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반으로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다 보면 뒤에 목적어 있는지 전명구 있는지만 보고도 문제가 약 8, 90%가 풀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풀린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확률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들이 이 과정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략해. 그래서 해석이 먼저 능수동 문제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거의 검산용으로 이제 목적어의 유무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한번 문제 1, 2, 3번 거기 132페이지에 있는 1, 2, 3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133페이지에 있는 4형식, 5형식 동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한번 30초 풀어봅시다. 고! 1번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 얘들아. 무조건 된다라고만 하지 마셔. 오케이? 그럼 엑스레이가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아닐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article이 says 한다고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사가 말을 하진 못할 거야. 그치? 하지만 says가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 기사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해주시면서 엑스레이가 뭔가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느냐 되느냐 이걸 먼저 봐두신 다음에 경우의 수는 당연히 되느냐가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목적어 사용을 한다면 뭘 사용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use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죠. 목적어 명사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for a variety of purposes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까지 확인해 주시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정답 수동이죠. are used. You cannot be divided. 너는, 너희는 이게 이제 you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다 보니까 you는 공통으로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뉘어질 수 있다 의미도 돼. 너는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은 나뉘어질 수 없다. 둘 다 해석으로 된다고. 그치? 그럼 뭘로 가셔야 돼? 구조로 가셔야 되는 거야. 그치? 거기에서 보셨을 때 odd numbers 라고 나와있죠? odd numbers. 그럼 여기 odd numbers가 전적 odd가 얘들아 숫자로 홀수입니다. 홀수. 그치. odd numbers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홀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divide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가 뒤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써주셔야죠. 그렇죠? 너희는 홀수로 나눌 수 없다. 얘는 by를 써줘야 됩니다. 수동태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by two, 2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evenly가 무슨 뜻이냐면 even은 고른이라는 뜻이야. 고른. 땅바닥이 고른 할 때 even이야. 그래서 짝수로 얘기할 때도 even이라고 합니다. 홀수는 odd, 짝수는 even이라고 합니다. ly 붙었으니까 고르게, 균등하게 이 말이야. 2로 균등하게 홀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으로 써줘야 한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좀 길었는데 얘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이런 거거든. 단순히 지금처럼 주어 동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좀 더 확장지어서 이 주어에다가 접속사를 넣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who, which, 대시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당연히 얘 주어, 이 노란색의 동사의 주어는 얘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격이란 말은 역할이거든. 결국. 그러니까 주어 역할하는 대명사들이야. 그러니까 얘와의 이제 수일치와 태일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who나 which, that만을 봐서는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조차 그치? 만 구분이 될 뿐 얘가 단순지 복순지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보셔야 돼?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동일 조건이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원칙의 선행사를 찾아서
개와의 어떤 수일치와 태일치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수태일치. 이게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의 수일치나 태일치를 할 때 얘가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얘와의 관계가 이 선행사가 직접 한 거면 능동, 당한 거면 수동. 이렇게 가셔야 된다. 오케이? 그럼 거기 예문 한번 보시게 되면 베이커와 컨슈머들은 are looking to reclaim some of the flavor of old-fashioned bread. 그러니까 오래된 방식의 빵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제빵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옛날 방식의 빵, 그치? 얘가 선행사고요. 걔를 that으로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로스트냐 월로스트냐. 우리가 이제 ABB 형태라고 말하는 동사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make, made, made, made가 똑같아. 과거형도 made, 분사도 made인 거야. 오케이? 이때 로스트는 과거형 동사의 made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make라는 동사도 그렇고 얘는 그냥 우리가 만들다라는 기본 뜻으로 먼저 접근합시다. 만들다라는 현재 동사의 능동 형태야.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와줘야 돼? 목적어 와줄 수 있다는 얘기. 그치? 근데 여기 made라는 과거 동사 보게 되면 과거 동사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현재 형태의 시제만 달라졌을 뿐 이 시제만 달라졌을 뿐 과거 시제라는 거 빼고는 능동태라는 건 동일해.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또 역시 뭐가 올 수 있다는 거?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이 세 번째 메이드는 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지. 세 번째 메이드는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만들 썼다야? 아니야. 어치다 아니야. 거의 다 왔어. 만들어 졌다도 아니야. 지혜를 만들었다랑 만들어졌다랑. 아 그래 졌다 진짜 미안. 만들어. 얘 이름 뭐야? 과거. 완료에 쓰이는 과거 분사잖아. 분사의 품사가 뭐야? ing, pp. 그 분사의 품사가 뭐야? 품사.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다시. 명사. 분사의 품사가 뭐지? 왜? 지금 뭐 꺼냈어? 담배 꺼냈어? 뭐야? 뭐 꺼냈어? 아무것도 꺼내지 마. 자, 다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니네가 이거 너무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치?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야. 그럼 니네가 말해봐. made는 무슨 뜻이야? 만들어. 진이야, 진. 만들어, 진.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야? 시제가 없어, 시제가. 그지? 그러니까 태만 있어, 태. 수동이라는 태에, 시제가 있긴 하죠. 완료라는 시제에 쓰이죠. 그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의 시제. 수동이라는 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보실 때에도 똑같아. lose, lost, lost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 첫 번째 lost는 과거형 lost고 were lost의 lost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pp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lost 뒤엔 뭐가 올 수도 있고 여기 봐. lost 뒤에 뭐 올 수 있고 목적어 올 수 있고 화내지 말고 pp 뒤에 뭐 올 수 없다? 목적어 올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 아니겠어? 그래서 잃어버려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누구였어? 옛날 방식의 빵이잖아. 민동 집중. 옛날 방식의 빵이잖아. 옛날 방식의 빵. 그러면 옛날 방식의 빵이라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개념으로 were lost 체크해 두시고 뒤에 목적어 명사 없죠?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접속사절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사형식은 구조 설명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얘는 주다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다하다 보니까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받는 애가 있고 그 줬을 때 받는 애가 있을 것이고 그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indirect object. 그 다음에 그 주게 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주는 대상. 그게 이제 직접 목적어로 합니다. 미스터 강은 주었습니다. 그의 와이프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어우 낭만적이야. 로맨틱해. 그지?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wife라는 받는 대상이 있을 거고 꽃이라는 주는 대상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목적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수동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뭐?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BPP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빠졌을 때 동사 모양이 BPP로 바뀌는 거야. 그치? 목적어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했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는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 그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죠. 명사입니다. 명사.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비동사 플러스 동사라고 써야지. 쌤이 그냥 be만 쓰면 원형을 얘기하는 거고 비동사라고 쓰면 am, is, was, were, has been, have been 쟤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D에 간접 목적어를 그냥 쓰면 안 되지. 누구랑 같이 써야 돼? 전치사랑 같이 써줘야 돼. 전치사와 함께 간접 목적어를 써줍니다. 얘도 당연히 명사겠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면 뭐 글쎄.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할게. 이 기호를 대표 동사 give라는 동사를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 give라는 동사 생각해보면 주어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오겠죠. she, 방금 얘기했던 거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원래 있던 능동태 문장에서 그치? 비기분이 나왔을 때 비기분 다음에 to가 나왔을 때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비기분 다음에 sunflowers가 나오게 되면 이 아이는 주어지다가 아니라 뭐야? 받다라고 해석해야 돼. 해석은 얘들아 그녀는 꽃을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야. give라는 뜻인데. 오케이? to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문장의 포인트가 뭐야? 꽃은 그녀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지 주어지다 의미가 되는 거야. 뉘앙스가 서로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 오케이? 해석의 뉘앙스 다르고요. 뒤에 to가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 판단하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수동태를 능수동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목적어의 유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즉슨 비동사 플러스 PPD에는 목적어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예외 동사가 유일하게 하나인 게 누구? 수요 동사가 되는 거야. 수요 동사. 얘만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D에는 목적어 없다고 배웠는데 명사인 목적어가 있네? 근데 그 동사가 수요 동사잖아. 그럼 여기에 밑줄 쳤을 때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맨날 저 구조로만 풀다가 내가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게 이거야. 맨날 이 구조로만 풀다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맨날 이거로 접근하다가 8, 90%다 정답으로 가다가 이런 거에서 10중 1, 2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요 동사는 유일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형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동현아, 여기 잘리니? 잘려? 여기까지가 딱이야? 아니야, 돌릴 필요는 없어. 쌤 다 여기 지우고 쓰면 돼. 여기를 지울게요. 이게 기본 필기니까. 여기를 좀 오형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형식 하면 될 특징적인 뭐 있어요?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뒤에 뭐가 오죠? 목적격 보어가 옵니다. 그죠? 요게 특징이야. 우리 보어하면 떠오르는 품사가 두 개가 있어. 누구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야. 이 명사, 형용사는 전적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목적격 보어니까 이 목적어에 관련된 얘기 하는 거야.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얘가 주어로 빠졌을 때잖아. 그치? 수동태는 얘가 주어로 빠졌을 때 오형식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된다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원래 있었던 목적격 보인 이 아이는 어디 온다는 얘기야?
여기 온다는 얘기야. 그럼 잠깐만, 목적격 보어는 얘를 얘기해 주는데 얘가 주어로 빠진 형태가 돼버렸어? 그럼 결국 비동사 플러스 PPD에 있는 형용사 명사는 누구 얘기하는 거다? 누구 얘기하는 거다? 주어 얘기하는 거다.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쌤이 품사만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명사인 상태, 목적어가 형용사인 상태가 BPP 뒤에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근데 오형식의 대표적인 모양 생각해보면, 거기 들어봐. 오형식의 대표적인 모양 생각하면 사역동사 have, let, make 들어간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동사 모양. 동사에 원형이 들어가야 돼. 그치? 지각동사 들어간다.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지각동사 들어간다.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원형, ing, pp. 이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니? 또 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서, 그치? ask, allow,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want, persuade, expect, require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이 동사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만 올 수 있어. 오케이? 이해돼? 따로 지금 오형식 하는 시간 이것까지 해보면 해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라고 지금 인지가 되셔야 되고, 요게 필기가 어디 있냐면 다음에 알려줄게요. 그렇죠? 책 답사실 볼 수 없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모양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치? 그럴 때에는 똑같습니다. 자리는 요 자리야. BPP 뒷자리인데 올 수 있는 동사 모양은 투동사 모양이랑 ing랑 pp밖에 올 수 없어. 잠깐만. 그럼 이 동작의 주체도 다 누구였어? 원래 있던 이 목적어였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주어로 빠지니까 이 행위조차도 다 누구 얘기야? 이 주어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 아까 쌤 여기 사역동사 나올 때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원형은 못 와요? 못 옵니다. 수동태로 바뀔 땐 to로 바꿔서 옵니다. 아시겠죠? 원형은 무조건 못 와. to로 바꿔서 와야죠.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누구냐? 요 pp라는 자리의 동사가 사역동사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와야지. 지각동사지? 지각동사는 원형 ing, pp 다 올 수 있으니까 원형은 to로 바꿔서 올 수 있고 ing, pp 다 올 수 있고. 지각동사지? 그러면 원형 ing, pp가 아니라 to ing, pp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요게 맞다 틀리다가 결정이 돼야 돼. 오케이? expect 나왔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의 모양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오케이? 그럼 expect 나왔구나. 투부정사 맞네. 근데 그 자리에 ing가 나왔어? 틀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동사에 맞추는 동사의 모양을 맞춰주셔야 된다. 오케이? 목차 보면 돼. 목차 보면은 거기 맨 앞쪽 가봐. 맨 앞쪽. 나만 갈게. 가지마. 어... 8페이지 한번 봐봐. 8페이지. 8페이지 맞니? 어,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형광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나 있는 거 보여? 목적격 보호 몇 위니? 10위입니다. 그죠? 목적격 보호가 출제 빈도율 10위야. 10위. 맞아? 거기 보시게 되면 94년부터 수능이 시작됐는데 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몇 회? 30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그지? 거기다가 출제 빈도율이 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치? 16년부터 21년, 그러니까 최근 5개년 및 21년이니까 이제 7개년이라고 해야겠다, 그치? 최근 7개년 사이에서도 빈출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목적격 보호, 그 가로 열고 닫고 준동사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고개 들어봐, 다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 거야? 준동사인 거야, 준동사. 오케이? 어떤 동사에 맞춰서 어떤 준동사가 나왔느냐. 그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모의고사 수업이죠. 근데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이 모의고사랑 다른 게 없습니다. 변형 문제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이런 거라도 하나씩 잡아 두셔야 서술형에서 조금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33페이지 3번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페이지는 1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태기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근데 고전 문제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먼저 주어 다음에 비동사 used to 구문인데 이 to가 투부정사의 to도 있을 수 있겠고 이 to가 전치사의 to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가 뭐가 나오죠? 원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투부정사기 때문에 투 원형이 기본이죠. 그럼 전치사가 나올 때 동사의 모양은 뭐가 나와야겠지?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첫째? 명사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동사의 모양을 갖고 명사의 모양을 맞춰야 돼, 그치? 그러면 뭘로 써줘야 돼? ing로 써줘야 돼. ing, 동명사를 써줘야 돼.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의 모양을 가진 준동사라고 하죠. 명사 형태는 ing밖에 올 수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그러면 얘기는 이렇게 돼. 선생님 그러면 언제 투부정사고 언제 전치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요 시험 문제의 어법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투인데 얘가 전치사 투인지 투부정사 투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될 터이니까. 그지? 요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원형이 나왔을 때 기본적 의미가 이제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투동사 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고 ing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를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심지어 동의어로는 이런 것도 하나 정리해 두세요. accustomed라는 단어가 있어. accustomed. 그렇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죠. 시험 포인트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더 쉽게 푸는 방법은요. 사용되다라는 표현의 주어는 생명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 무슨 의학 실험을 하는데 사람을 임상 실험한다는 얘기는 쓰더라도 사용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된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주어라고 하죠. 사물주어, 방법이라든지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 원자재가 뭔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반대로 익숙하다라는 감정 자체는 누구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생명체, 그치? 사람을 포함한 개, 돼지는 왜 웃어? 개, 돼지, 소, 그치? 사용되죠. 익숙하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생명체 주어가 나오면 익숙하다이기 때문에 ing를 접근하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걸 해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고 참고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used to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로 조금 보셔야 돼. used to에서의 두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used to 동사 원형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used 동사 원형. 그래서 앞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used 동사 원형 했습니다 하고 얘가 본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준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 주어는 동사 원형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곤 했다의 의미가 기본이야. 하곤 했다. 되니? 하곤 했다. 근데 이 아이는 본동사가 따로 있어. 이땐 얘가 좀 달라져. 얘가 본동사의 역할을 할 때는 하곤 했다인데 근데 본동사가 따로 있어. 그럼 여기의 의미는 이 주어의 수식어가 돼버리지. 그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무슨 뜻? 여기 있는 원형하는데 사용된 주어가
투동사 하는데 사용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요. 해석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 그렇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138페이지로 넘어갈게. 오늘 시험 끝나고 이제 첫 주다 보니까 어제 수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무기력하네. 그래도 내 새끼들만 놓고 하니까 수업하니까 그래도 조금 목소리에 힘이 실리네. 근데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돼. 알았지? 기말고사만 또 열심히 준비합시다. 이번엔 서술형 우리 열심히 하자. 얘들아. 많이 써보고. 알겠지? 우리 병호는 봐봐. 이렇게 병호가 이렇게 원래 이런 친구 아니야. 무슨 세상을 잃은 듯 일제 강점기 시대 얼굴을 하고 있어. 왜? 떨어질 점수가 많이 떨었어요. 따이씨. 영화학원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잠깐만. 그럼 니네 성문고 이런 얘기. 성문고는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반평균이 30점 나온다는 건 저는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진수가 평균 이상이란 얘기고. 저 이러다 2등급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 70점대 친구들이 이게 팍 올라가겠는데 이게 저 등급이. 근데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너무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에서라도 뭔가를 좀 줘야. 아니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표준 분포를 봤을 때 내가 맞는지 좀 봐봐. 나 모르고 떠드는 거야.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르고 떠들면 야 평균이 30점이라는 거는 야, 평균이 30점이라는 건 분포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30점이 제일 많은 건가? 10점이 많아. 이제 점수의 양극화죠 선생님. 이제 100점 맞은 애들 한 3-4명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분포상 아니야.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남여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야? 평균 30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중간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 극과 극. 10점, 80점대 많고 20점, 10점대 많고 여기와 여기가 많은 거다. 반대로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보통 30점의 그림이다. 근데 그 90점 그때가 더 많지 않아요? 90점도 많지 않아. 맞아. 많지 않아요. 여기도 많지 않아. 얘기 들어보니까. 한 7, 80점대요. 이게 참 이게 사교육 강사로서 참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진짜 유능한 사교육 강사인 건데 쌤이 좀 부족한 많이 있긴 해. 그래서 애들마다 쌤한테 다 서술형 항의하던데 쌤이 그 어차피 부분 점수 다 주는 거라고 점수 줄일 생각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안 줘? 아무튼 나 지금 나 방금 여기까지 수업하면서 이 병우의 진짜 나라 잃은 표정 보고 나 진짜 가슴이 미어져서 이게 수업 잠깐 끊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껌 짝짝 씹어줘야 너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 아이씨. 그러면 갖고 싶다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튼 병우 이따 관리 시간도 쌤입니다. 쌤인데 그때는 한번 좀 시험지 가져온 친구는 있어. 근데 여기 당일날 시험 끝나고 온 친구 성문고는 아예 안 왔잖아. 저 토요일 날 그렇지. 토요일날 왔었고 당일날 온 사람 없지. 은수도 안 왔었지 그때 평촌고 끝나고 마지막 날이라서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성문고 제일 잘 본 애가 우리 반에서도 지금 90인가? 하민이요. 딱 90. 아니야 하민이도 실수 많아. 지은이 아니야? 지은이가 80점대 도영이. 후반 이렇게 나오고 도현이가 딱 90인가? 그렇게 알고 지금 서술형 좀 봐야 된다는데 지금 딱 90으로 알고 있어. 그게 지금 최고 점수니. 90만 넘으면 1등급 될 것 같긴 하지? 그지? 80점 후반도 100점이 없대요. 100점이 없다. 씁쓸하네요. 자, 근데 선생님도 이제 너희 편을 들어줘서 14문제 자꾸 성문고 얘기해서 미안해. 여기 성문고가 대부분이라서. 아니 14문제 4문제잖아. 객관식 14개, 서술형 4개, 뭐 기말고사도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고 작년 기준 19문제였거든.
올해 18문제 나온 건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 문제당 배점이 되게 높아. 막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문제 한 2개 있었나? 하나였니 이번에? 1학년이 2개였구나. 1학년이 2개였고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변수도 있다 쳐. 그래.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문항수가 적은 만큼 문제당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더 많다는 거잖아. 그지? 문항수가 적다는 거. 다른 학교는 뭐 25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내긴 하는데 이제 성문고는 그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고쳐서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힘을 실 수 있지 않을까. 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 왜냐면 아니 냉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쌤이 뭐 쌤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걸 뭐 폄하하기 위해서 뭐 내가 막 이렇게 막 포장하고 이러는 건 또 구차해 보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생각할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우울해 있지 마. 쌤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 알겠지?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어? 지금 녹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자, 보도록 합시다. 이따 상담은 한 번씩 해야겠죠들? 아, 속상하다 진짜. 그러니까 잘 본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 쌤이 옛날에 재수반 수업할 때도 그랬거든. 재수반 수업할 때도 상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합반이 있어. 이거 여러 개 반, 여러 개 반, 여러 개 반 성적별로 쫙 나눠. 재수할 때도. 근데 여기 반에서 수업, 여기 쌤이 요쯤 반 수업을 했었어. 그러니까 상반 중에서 조금 중상반? 다 했어. 수업은 다 했는데 요 반 그 마음이 그렇잖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잘 하시니까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얘들아 교재 보자. 그러니까 대원외고 대일외고 막 이런 애들이 앉아 있단 말이야. 큰 학원에 재수반은 막 하나고 삼상고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나 학창시절 때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심지어는 걔네 입학했을 때 입학원서를 보는데 입학원서에 그 점수들을 써. 뭐 이렇게 수능 점수는 당연히 재수생이니까 전년도에 봤던 그 수능 점수 다 기입하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토익, 탭스, 토플 뭐 이런 점수 쓰라고도 해. 없네 안 쓰면 돼. 안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상반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입학원서 보는데 탭스 아니 토플이 몇 점 만점인지 아니 얘들아? 900 아니야. 120점 만점이야. 이거 알아둬. 상식이야 이것도. 이게 이제 토익이 990점 만점, 토플이 120점 만점인데 보통 이제 100점 넘으면 이제 영어의 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 안에서는 이제 원어민보다 더 잘하는 거야. 100점 넘으면. 그치? 쌤이 이게 94점인가로 졸업했어. 내가 대학교를 94점으로 94점 맞고 내가 이랬거든. 100점 넘으면 이제 거의 영어의 신이라고 해. 근데 대원외고 대일외고 그 입학원서를 딱 봤는데 두 명 있었는데 한 놈이 114점, 한 놈이 116점인 거야. 거의 almost 100, 그러니까 만점인 거야 얘네들은. 그냥 딱 보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3월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고 2월부터 시작하는 재수반이 있는데 이제 6월부터 시작하는 반수반도 있고 근데 재수반들 보면은 이제 3, 4, 5, 6, 7, 8, 9, 10, 8개월을 이제 보통 기본반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10월 달까지 보통 보면은 한 10월 달이나 9월 모의고사 끝나면 애들이 이제 단과처럼 들어. 이제 종합반을 등록한 친구도 있고 재수 단과가 따로 있기도 한데 종합반을 등록한 친구들에서 내가 수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골라서 수업을 들어. 왜냐면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취약한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거기에 힘을 더 쏟는 거지. 근데 대원외고 대일외고가 걔네가 뭐가 아쉬웠어서 영어 수업을 들어. 아니 나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수능 영어는 좀 다르긴 해. 토플과는. 근데 그래도 뭐가 아쉬워서 수업 듣겠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1등급 찍는 애인데. 안 그래? 근데 걔네들은 10월 마지막 수업까지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 차라리 야 수학 중요하니까 니는 앉아있어도 1등급 맞는 애니까 차라리 수학 공부해라. 너 수학 부족하다며. 내가 상담도 했던 애니까.
수학 부족하다며. 수학 좀 해 이제. 내가 수업을 듣지 말라 그래 오히려. 근데 걔네 하는 말 뭔지 알아? 걔네 말? 걔가 대원해군가 대일해군가 그랬을 거야. 걔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이제 아, 쌤, 안 돼요. 밸런스 흐트러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도 마지막까지 짠 플래너에 영어 수업이 있는 거야.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지? 아니,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지. 생각해봐. 아니,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입안 들어가서 얘들아, 내가 책 펴놓고 개소리를 해도 얘네들은 1등급 맞아. 안 그래? 책 펴놓고 야 138페이지 보자. 이렇게 해도 1등급 나오는 애야. 걔네들은. 아, 그래 안 그래? 가만히 있어도 1등급 나오네. 중요한 건 얘네야 얘네. 얘네들. 아, 속이 미어 터져 아주. 재수생이 공부 다 열심히 할 것 같아? 형 누나 오빠 언니 중에 재수하는 친구 없어? 아유, 말도 못해. 금요일만 되잖아? 금요일만 되잖아? 쌤이 이제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수업까지 해. 오후 수업까지 하고 저녁에 가서는 재학생반 7시, 10시 니네 재학생반 수업하고 오전에 9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재수생반 수업을 해. 그러면 나 이제 올타임으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 수업하는 이제 금요일이 가반이야. 금요일이 이제 오후 수업일 때가 있어서 한 2시 반쯤에 수업 끝나고 한 3시 반에 딱 끝나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여기 중반, 합반 수업 딱 끝나고 책 정리하고 마이크 정리하고 이제 딱 가. 근데 7시부터 10시까지가 자습 시간이야.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질의응답 받아줘. 영어 공부하는 반에 이제 영어 질문 받고 수학은 수학 받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자습실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물론 다 그래. 똑같아. 재수생이든 재학생이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한 반에 50명, 60명이 있거든? 요 앞에 있는 3, 4줄의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 여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은 이제 자세부터가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 아, 쌤! 아이스크림 잔 하나씩 먹고요! 막 이런 애들 뒤에 있지. 그치?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니, 물론 뭐 뒤에도 열심히 하는 친구 있겠지. 근데 쑥스러워서 뒤에 있는 거겠지.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내 이해가는 게 7시에 질문 받으러 이제 자습시간에 들어오잖아? 그럼 여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여학생들이 꽤 있어. 왜? 저녁 먹고 화장했거든. 옷도 달라져 있어, 심지어. 이따 클럽 갈 옷으로. 왜? 이제 성인이니까. 아, 그래? 성인이니까. 친구들, 이제 대학생 된 친구들끼리 어디로 모여? 이제 홍대를 가든 뭘 어디를 가든 가서 이제 나이트 뭐 이런 데서 놉니다. 클럽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되면 애들이 10시에 끝나면 그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으로 막 이제 그 1000년 된 애들이 다 내려가거든. 근데 일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건 내 제자한테 들은 얘기야. 금요일만 되면 여자 화장실에 그 대형 거울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찍어 바르느라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뭘 클럽 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재수한다고 얘들아 달라지는 건 없어. 안 하는 새끼는 끝까지 안 해. 그럼 봐봐. 내가 이런 분위기 간단하게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선생님 또 토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뭐 저게 뭐 난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쓰는데 가끔 가다 좀 이제 주중에 여유 있을 때 저녁에 이제 그 근처 편의점에서 그 테이블 있잖아. 바깥에 놓는 테이블. 니네 라면 먹는 테이블에서 애들 다 가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맥주 한 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거기서 이제 가끔씩 앉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재수생들이 그 근처에 이제 술집이 있어. 그 도로 하나만 건너면 술집, 그 시내거리, 시내가. 노원역. 시내야, 시내. 그 술 처먹고 학원가 쪽으로 오는 거야. 재수생들끼리 술 처먹고 금요일만 되면. 학원가로 와. 학원가 쪽으로, 아니, 학원가래, 여기. 우리 있던 그 학원 바로 옆에 그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밤중에 강쌤! 하고 막 창피해 죽겠어. 매년 그래, 매년. 요맘때, 딱 5월, 따뜻할 때쯤, 밖에서 술 마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 재수생들은 그래서 술 처먹고 막 뛰어놀아. 그럼 잠깐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있다고, 재수생 애들. 그럼 얘들아, 니네가 거기에 합류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부? 생각보다 잘 안 돼. 진짜 큰맘 먹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알아? 재수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웬만해서. 그리고 재수생들 중에 20살짜리도 많을 것 같지. 생각보다 없어. 한 60%, 50%가 20살이고 다 21, 22이야. 재수, 삼수 막 이런. 진짜 많아. 회사 갔다 온 28살짜리들도 봤으니까. 진짜 많아. 이제 21살, 22살짜리들이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담배 피러 갈 때, 성인이니까 담배 피러 갈 때. 내가 그 장면을 봤거든. 쉬는 시간에 하는 걸. 요 앞에 20살짜리 애가 맨 앞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쉬는 시간에도 막 그 열이 있거든. 열이가 있어. 열이가 막 여기서 막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가. 나 졸라 열심히 할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게 있어. 여기 앞에서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데 21살인가 2살짜리가 그 담배를 니는 모를 거야. 니는 안 피니까. 담배를 마사지 한다 그래. 약간 좀 뭐냐면 아무튼 그 행위가 있어. 담배 그런 거 배우지 마. 알았지? 다 이렇게 하고 의지를 하고 봐. 우선 여기 공부하다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재수? 재수? 이지랄 하는 거야. 예. 담배 펴? 아니요, 담배 안 피운데요. 올라가자. 형이랑 같이 올라가자. 이지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병우 같은 애들은 막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휩쓸리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은 절대 재수하시면 안 돼. 절대. 나중에 재수 얘기하면 할 얘기 진짜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될 150만 가지 이유가 있어. 재수를 진짜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돼. 원래 재수라는 게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서울대 갈 정도의 수준의 애들이 실수로 연고대 가는 바람에 다시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재수로 시작한 게 이 재수의 시작점이었어. 근데 지금 이 의미가 변질됐잖아. 그지? 지방대에서 좀 더 나은 지방대를 하는 게 재수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 무슨 병맛 같은 일이야. 그게 무슨 재수야. 그러니까 재수도 내가 봤을 땐 인기가 있어.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인기가 있어진 이유가 뭐다? 휩쓸려서. 휩쓸려서. 나는 그냥 대학 가려고 했는데 병우가 재수한다네? 진수가 병우야 나랑 같이 하자. 끝난 거야 그거. 돈 낭비, 시간 낭비, 부모 마음 낭비 다 하는 거야 그거. 뭔 말인지 알아? 저 근데 병원도 하지 않을 거야. 미친 새끼. 내가 막을 거야. 알았어? 내가 직불카드 다 차단시키라고 어머님들한테 전해드려. 수업 종소리였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관리 시간에 쌤 다시 올게요. 관리 시간 몇 시? 꺼줘. 없어.